저희 다음 순서 진행 전에 저희 김학영 선교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또 아버지 학교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는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미얀마가 어두워서 지금 한국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아버지 학교를 만나게 돼서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버지 학교 사역에 혼신을 다하고 또 아버지 학교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동분사주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아버지 학교를 전파하게 하시고 또 크리스찬 정신을 가지고 그 지역을 동화시키는 그런 주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학교가 정말 연구 만대에 이르는 그러한 아버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학교의 정신을 본받아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중심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김성묵 본부장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또 이 학교를 위하여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아버지께 사역을 살리는 그러한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건강 주시고 이 아버지 학교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해외 형제님들과 함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스텝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사역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참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그래도 잘 극복하시고 또 이렇게 사역 현장에서 또 한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학영 선생님 잠깐 기도할 때 언급하셨지만 제가 지난 2019년에 뜻밖의 이제 위암 수술을 했었는데 사실 위암 수술은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그 후유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5개월 동안에 한 6번을 걸쳐서 수술을 좀 하는 바람에 사실 이제 체력도 많이 이렇게 이제 저하되고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 또 격려로 이렇게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뭐 강의도 하고 또 미팅도 하고
또 다니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또 염려해 주셨던 분들 그렇게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비록 소수의 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지역들을 커버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좀 갖고 왔는데요. 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 또 애프터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버지 학교 사역 같은 것에 대해서, 사역의 방향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뭐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과 교회라는 생명나무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나무 공동체다.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길 원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있길 원하는데, 그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나와 생명을 같이 나눴던, 나에게 생명을 준 그런 가정이고, 또 하나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또 같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그 교회라는 바로 생명나무 공동체,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백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백신이 필요할까? 백신도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백신이 아니라 영혼의 백신이다. 영혼의 백신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은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주수를 이길 유일한 길은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뿐이다. 여기 눈물 한 방울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인성 회복,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이 코로나로부터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영혼의 백신이 되어서 정말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안정배 교수라는 분, 국제미래학회 회장이신데요. 지금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지금 한국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는데, 세미나도 참 많이 하고요. 이분이 지금 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창조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네 가지 회복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자연의 회복 운동. 자연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이 지금 인간한테 지금 뭔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회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연 회복 운동, 그다음에 가족 회복 운동, 인성 회복 운동, 영성 회복 운동, 이 네 가지 회복 운동을 정말 저는 아주 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가족 회복 운동, 인성 회복 운동, 바로 영성 회복 운동이죠. 이런 운동이 잘 되어야만 또 자역 회복 운동도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겠죠. 오늘도 제가 그 한국의 면역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황재 교수님의 그 유튜브 또 글을 좀 읽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그냥 감기처럼 계속 진행될 것이다. 계속 올 것이다. 감기라는 거죠.
델타로 변이 되는 것, 이건 이제 감기 수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세상은 예전의 모습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 가장 떴던 분이 유발 하랄이라는 유태인 교수죠. 지금 휴브리 대학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가르쳤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살았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혼합현실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혹시 보신 분도 모르겠지만 MBC나 SBS 이런 데서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떠난 아내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들과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정말 아주 이렇게 전시감 있게 하는지, 그러니까 초현실감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현영 교수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접촉에서 접속으로 바뀌는 시대다. 접촉에서 접속. 정말 언어의 마스터답게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셨어요. 그래서 접촉과 접속이 서로 긴장과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회 제도와 생활 양식 등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게 이현영 교수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이제 벌써 4차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SNS 통해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도 생기고 뭐 이제 유튜브의 시대다. 뭐 이제 블로그 시대에서 유튜브 시대로 넘어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유튜브 하다 보면 그 온라인 이제 사역이 많이 진행될 텐데, 온라인 컨텐츠에는 6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간접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정보성이 있어야 되고,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 6가지. 근데 가만 보면 이 6가지가 필요한데, 사실 여기에 주목을 하는데,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에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위로도 있고, 간접 경험도 있고, 또 정보성도 있고 보상도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학교는 온라인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을 이미 갖고 있다. 이제 여기 이외에 제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의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must와 want를 잘 분별해서 넣어야 한다. 꼭 필요한 것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넣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must만 집어넣어야만,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임팩트를 줄 수 한다. 그것이 이제 온라인 컨텐츠에 필요한 요소죠. 아버지 학교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 오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우리 간사님들이 또 국장님이 저분 설명할 거예요. 비대면 사역의 강점도 이제 해보니까 이런 강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설명을 이제 하고요. 비대면 사역의 단점도 있고 대안도 있고 또 비대면의 두려움도 있죠. 제일 큰 게 사실 두려움인 것 같아요. 불안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해본 결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버지 학교에 우리가 헌신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으로 우리가 창조적인 사역으로 부르셨구나. 부르심에 대한 또 다시 한번 그런 확고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요즘에 디지털 선주민 그 뭐라고 하더라? 그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디지털 세대 그런 아이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디지털 시대에 또 한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로마라는 강대국을 만나서 그 시대에 로마가 뚫은 길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루트를 따라서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 지식을 우리가 빨리 갖춰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도 좀 배우시고 여러분 사역에 활용하시고 또 현지에 가서 또 현지인들한테 이걸 또 가르쳐서 그들이 빨리 이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전문 지식들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교회를 가르치시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런 우리 마음가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툴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거. 그래서 하다 보면 이 사역은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된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이 같이 팀워크를 이룰 때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소통하는 리더십, 그다음에 창의력도 필요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좀 창의적인 생각, 이게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툴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강력한 성령운동, 삶의 실천운동, 연합운동이 아버지 학교의 본질이라면 이 본질은 계속 지켜나가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난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대면 사역보다 더 강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적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새로운 툴로 온과 오프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예배는 온 예배는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지만 예배는 대면으로 하지만 그러나 기타의 프로그램들은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운동의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까? 또 운동의 그런 방향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조직이 일하다 보면 또 굳어지다 보면 기계화되고 기계화가 되다 보면 모니먼트로 남는다. 그래서 이것이 운동들이 이렇게 변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이제 또 새로운 하나의 단계를 맞이해서 머신의 단계로 사실은 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조직이 일을 하고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운동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나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죠.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처음 만나서 또 여러분 선교사로 갔을 때 처음 이런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들 어려울 때마다 사실 이런 기도 이번에도 제가 벌써 기도하면서 이 내용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한번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학교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 순수했던 첫 마음, 첫사랑을 품고 한 마음 한뜻 비전을 향해 함께 우리가 나간다면 아버지 학교는 다시 저는 꽃 피어나리라고 생각하고요. 선교지에서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새로운 툴로 전질보다 좀 앞서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선교 사명도 또 아버지 학교도 또 아버지 학교를 통한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요. 이제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정을 품고 이 시대의 백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다시 한번 아부자케를 대표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 또 바쁜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우선 미얀마에서 제가 4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4월 달에 들어왔는데 저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면은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가요. 근데 이번에는 4월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때로 비하면 아주 장기적으로 있게 되는데 내가 봤을 때 12월 경에도 나갈까 말까예요. 그만큼 미얀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쿠데타 때문에 반정부 세력들이 생겨가지고 그 쿠데타 세력하고 반정부 세력 그 싸움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지금도 그 반정부 세력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군부 쿠데타에 대항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텔레비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대로고 제가 4월 달에 오기 전에는 저 옆에서 정말 참 총소리도 나고 막 이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막 그때도 사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그때 창궐 했잖아요.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코로나 군부 쿠데타가 그 사람들을 억압을 하더니 또 코로나가 이게 사람을 또 정신적으로 또 굉장히 비록 전염은 안 되지만 내가 언제 전염이 될까 하는 이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얀마는 특별히 이 의료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걸렸다 하면 막 거의 다 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하고 살아요. 그래 가지고 있다 제가 뭐 아직도 미얀마에 우리 한 4분의 1 정도 선교사님들이 남아가지고 그 현지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하고 후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지금 미얀마의 현실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학교는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 이것이 저건데 사실 미얀마는 사실 저는 사실 미얀마 선교사로 온 지가 이제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적은 횟수가 아닌데 저는 사실 유성목 본부장님하고 아버지 학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미얀마에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일념하에서 나갔어요. 근데 실제로 한 번도 하지를 못해서 정말 솔직하게 본부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2번인가 딴 분을 통해서 미얀마에서 조그만 힘으로 아버지 학교가 열렸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서 진행이 됐던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한 번도 열린 건 아니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 또 본부에서도 뭐 몇 분이 오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뭐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버지 학교가 미얀마에도 발판에 뿌리는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기독교 모임 자체를 미얀마 정부라든지 정부가 첫째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기독교가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또 선교 활동은 선교대로 계속 해야 되는 어려울수록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여튼 미얀마에도 이 아버지 학교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려서 정말 아버지 학교 정신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로 지금 미얀마 아주 어지럽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사람, 우리 한국인도 제가 들어오고 4월 이후에 6월, 7월, 8월 아는 분이 선교사가 2명이 죽었고 한국 교민이 1명, 다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셨고, 그 다음에 현지인들은 더더구나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많이 걸려가지고 일부는 죽고 뭐 이랬던 소리를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조심을 저도 하고 있고, 또 주위에 제가 아는 분들은 아이고 12월까지도 그거 나갈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겁이 나요. 뭐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내는 좀 빨리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있고, 저는 그래도 어떻게 안전이 중요한 거지 뭐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얀마에 남아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세 번째는 미얀마의 기독교가 정말 힘이 되지만 선교 활동이나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많은 미얀마인들이 크리스찬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도 되겠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하나씩 메모를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모스크바에서 살고 있는 박원규라고 합니다. 아버지 학교, 우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특별히 우리 김성묵 이사장님께서 귀한 메시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한 30년가량 지금, 살고 있고요. 여기 교민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가운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한인, 아버지 학교는 한 8회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게 마지막 8회가 한 2010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진 아버지 학교는 한 5회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중국인 아버지 학교도 한 1회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오랫동안 아버지 학교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결속력이라든지 구심력들이 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지금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지금 아까 우리 김성묵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이 컨텐츠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 정도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2년 정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고요.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거쳐서 지금은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한 4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특별히 수원지부와 연결을 해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5기까지, 아버지 학교는 5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아버지 학교를 시작할 때에 현지 목회자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뭐 확인되기는 어렵지만 어떤 분은 한 300명 가까이 되지 않냐, 어떤 분은 뭐 200명 되지 않냐, 이런 어떤 큰 폭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5기 동안 하면서 한 100여 명 목회자들 중에 100여 명 정도 수료를 했고요. 그 목회자들 중심으로 지금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번 5기를 통해서 현지 리더십 중심으로 아버지 학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4기까지는 계속해서 수원 아버지 학교에서 와가지고 함께 협력을 하고 헌신자 스쿨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지 리더십들을 이제 세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현지인 리더십들이 그럼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5월 달에 그때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키르기스탄에. 근데 가정 문제, 교회 문제가 다 이제 심각해져서 현지인 스태프들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현지 목회자 25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현지 스태프들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리어 좀 말렸어요. 이런 상식적인 상황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 자체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키르기스탄에 그러니까 대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자기들은 하겠다라고 해서 함께 했는데 하여튼 5월 달에 한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부족했지만 그래도 현지인 중심으로 처음으로 아버지 학교를 진행했다라는 거. 저희끼리는 이제 소수로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모이고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기도하고 모이고 또 저희가 잘 모르는 거 기도 지원하는 것은 수원 아버지 학교하고 같이 줌을 통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현지인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현지화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그동안 가정의 어려움이라든가 교회의 어려움, 또 부부간의 어려움, 자녀들 간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니까 현지 목회자들이 특히 아버지 학교를 경험한 그 현지 목회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아버지 학교를 해야 된다. 어머니 학교를 해야 된다. 전에 부부 학교라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부부 학교도 해야 된다. 라고 그들이 먼저 이것을 이제 좀 제의도 하고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하기를 그렇게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는 다 구소련 나라 중에 그 한 나라인데 대부분 다 러시아어가 이제 공용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4년 지나면서 이제 5년째 이제 되어 가는데 타지키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에 우리가 가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팀을 만들어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그런 공동체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할 어떤 그런 정도로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기 할 때는 거기에 이제 현지 자생 교단이 있습니다. 그 현지 자생 교단에서 한 15명 목회자들이 이번 오기 아버지 학교에 와서 그걸 이제 수료하면서 교단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회복 운동으로, 성령 운동, 기도 운동으로 좀 이것을 좀 연결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나눌 정도까지 좀 굉장히 지금 길키즈는 적극적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길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줌으로 계속해서 현지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상황을 봐서 비대면으로 아니 대면으로 또 해야 될지 지금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다음 기도 제목은 뭐 얘기 중에 다 언급이 됐지만 자립자치자전하는 아버지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학교와 같이 이제 연결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는 어머니 학교, 저는 이제 아버지 학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부부 학교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오자마자 본부 아버지 학교, 본부 그 줌 1기 부부 학교를 이제 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이렇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가정 회복 사역, 그 공동체, 교회 회복 사역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마음에 있고 현지인 스태프들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잘 이제 엮여져서 단계 이렇게 키르기스탄을 회복시키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이런 열정들이 우리 현지 목회자들 또 저와 함께 하는 스태프들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헌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앙아시아를 섬기는 그런 키르기스 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은 있거든요. 그 우즈벡에서 최근에 요청이 왔었고 타지키스탄은 제가 오랫동안 타지키스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제 연결되고 또 타지키스탄은 페르시아권이다 보니까 이란,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권이다 보니까 그곳은 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회복 사역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중앙아시아를 섬기는 그러한 키르키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키르기스탄이 제일 그래도 그쪽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기가 조금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선교 허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직에서 추방받은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추방받은 사람들, 주위의 나라에서 중앙아시아에 추방받은 분들이 일단 비거주 사역하기 위해서 키르기스탄이 많이 왔고 또 키르기스탄이 굉장히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보다는 민주적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세 번째 이제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바꿔버릴 정도로 굉장히 좀 종교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이 좀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라인 아버지 학교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오해들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이 비대면 아버지 학교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사역에서 온라인 사역으로 사역을 전환하는 게 아니고요. 사역을 이제 확장한다라는 개념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한 상황 때문에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많이 열리고 있지만 이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오프라인 아버지 학기대로 또 온라인 아버지 학기대로 이렇게 같이 함께 가서 그 주말에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좀 하고 싶은데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오프라인 아버지 학교 참석 못하신 아버지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온라인에 참여하셔서 함께 아버지 학교를 경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계기 같아요. 실제로 본부 한국에서 온라인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그동안 많이 볼 수 없었던 젊은 아버지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역의 확장의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온라인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줌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줌을 통해서 실시간 교육. 일반 이러닝은 녹화된 녹화 영상을 가지고 본인이 그냥 플레이 듣고 그냥 공부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온라인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시간대에 만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서로 강의 듣고 나눔하고 하는 일반 온라인 아버지 학교, 일반 온라인 교육과 정말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자, 강사, 진행자, 조장, 지원자 이렇게 다 그 쌍방향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에서 역동성을 좀 모든 걸 보낼 수 있지만 좀 역동성을 살릴 수 있고요. 이제 조장을 통해서 지원자를 케어하는 것들이 또 오프라인 아버지 학교 똑같은데 또 저희가 이제 주중물 같은 것도 하잖아요. 오프라인 아버지 학교 할 때 해외에서는 좀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조모임을 편한 시간대 오늘 저녁 9시 우리 어디서 줌으로 만나요 하면 편한 시간대 이렇게 40분, 30분 이렇게 조모임 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조모임을 이렇게 좀 편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또 오히려 조모임 같은 게 만나는 시간 잡고 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이런 게 있어서 편하다라고 좀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지와 예식을 통한 이제 감동이 있는데 모든 예식을 저희가 온라인에서 뭐 태우기 뭐 촛불 예식 같은 거는 하진 못하지만 그런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예식을 묵상으로 이제 의미만 살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아내와 한 세족식은 본인이 이제 집에서 편안한 공간에서 미리 세숫 때에다 이렇게 세족 예식 준비해 놓고 세족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아버지 학교 같은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세족을 하다 보니까 좀 간혹가다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방해받으실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온라인 아버지 학교는 본인 집에서 이제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부부들끼리 이제 이렇게 감정 소통이 더 원활해져가지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감독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강의 같은 경우 이제 장로님께서 부부학교 수료 강의실 같아요. 네, 수료하실 때 네, 강의를 이렇게 저희가 캡처를 하는 모습 캡처를 하는데 이 화면이 이상하다라고 또 생각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뭐지 왜 이 화면은 지원자가 옆에 오른쪽 많이 나고 왼쪽에 화면이 이렇게 있지 않는데 요거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마우스를 여기 그 우측에서 지원자 화면하고 요 사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커서 생겨서 쭉 미시면 조절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갤러리 보기에서 발표자 보기에서 갤러리 보기를 하시면 이와 같은 형태로 본인이 보는 화면들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윤성한 선교사님 부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진. 부부학교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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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강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아까 제가 전체 나눔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본부집에서 했던 이제 수료식 때 했던 사진인데요. 진행자님과 이렇게 부부와 함께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조별. 이제 뭐 저희가 오늘은 좀 인원이 많지 않아서 소그룹 모이기 좀 애매하긴 상황이긴 한데 이제 여기 있는 인원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조별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본부 온라인을 수료했을 때 여기 3조 한강일, 3조장 박경준, 3조 뭐 장이창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이름 변경 얘기했잖아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조 이름 같은 거 딱 이렇게 해서 넣어드리면은 훨씬 더 이제 조별로 이렇게 이름이 정렬이 쫙 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조별 나눔이 될 수 있고요. 예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료식 예식입니다. 본인들 집에서 부부가 함께 이렇게 얼굴 맞대고 수료식을 하시는데 세족식 하는 영상 같은 경우 이제 불 끄고 하니까 캡처를 해도 껌껌하더라고요.
캡처는 해적시 영상은 캡처는 못했고 이제 불 켜놓고 이제 수료하시는 장면을 캡처해서 이렇게 이제 수료 영상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온라인 아버지 학교가 구성이 돼서 강의, 나눔, 전체 나눔, 또 소그룹 나눔, 그리고 이제 예식 이렇게 구성돼서 진행된다는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본부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아버지 학교 현재 도입 단계로서 이제 파일럿 운영은 완료했어요. 네, 했는데 아직 이 파일럿 운영된 거를 이제 최종안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심의가 완료가 돼가지고 최종안이 비대면 아버지 학교 표준 진행안이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현준가서 통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할게요.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헌시아 스쿨은 이제 9월, 10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표준 진행안을 가지고 각 팀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더 세분화해서 헌시아 스쿨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가 이제 이때 개설된 줌 링크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또 함께 참여하셔서 헌시아 스쿨 때 좀 같이 만났으면 반갑겠습니다. 네. 온라인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오프라인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지부 개념 때문에 지역 지원자 모집에서 지역에서 이제 모집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잖아요. 저희 지금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지금 모스크바에서 지금 접속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 곳에서 이제 여러 먼 곳에서도 이게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자 모집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주 아버지 학교 1기 개설했을 때 한국에서 들으셨던 분도 있고 한국 본부지부 아버지 학교 했을 때 미국에서 들으셨던 분도 있고 심지어 스태프는 호주에서 접속하셔서 스태프 조정을 섬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근데 대만 이제 아버지 학교가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도 좀 활성하게 열리면 개설 지역 그쪽에서 개설이 됐을 때 그 지역 아버지 학교 쪽 등록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이제 그 지역에서 교회나 단체가 개설할 경우에 그 지역이나 그 교회 분들은 우선 등록해 드리고 남는 자리에 이제 또 새로운 지원자들을 이렇게 등록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인원 및 등록금은 이제 한국 기준인데요. 왜냐하면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한국에서는 일단 12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12만 원인데 등록금 얘기하자 이제 인원수로 얘기해 드리면 이제 12명에서 21명 정도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원자랑 스태프가 충분하면 21명 이상 가능해요. 근데 이제 12명, 21명 이상 넘어가면 줌 화면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오고 또 이 인원들을 나눔하고 이제 인터뷰하기에는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다고 더 하시는데 12명에서 21명 사이가 적당하신 것 같아요. 이 구성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노트북으로 접속하셨는데 혹시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시는 지원자분들도 계세요. 스마트폰으로 계속 접속하게 되면 화면 옆으로 밀면은 처음에 이제 발표자 보다 옆으로 밀면은 스마트폰에는 최대 4명까지 동시에 볼 수 있어요. 한 화면에. 그래서 한 조에 이제 조장 1명, 그리고 지원자 3명 하면은 한 화면에 4명이 딱 나와서 보기 좋기 때문에 한 조는 조장 1명에 지원자 3명 정도 온라인 같은 걸 하면은 구성 진행하기 딱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12명까지 해서 쭉쭉쭉 들어가서 21명까지 좀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스텝 인원이나 지원자 충분하시면 그 이상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등록금 문제 부분은 등록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이 12만 원인데 온라인은 10만 원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온라인이니까 훨씬 더 등록금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10만 원을 하면은 아버지 학교 소수 인원으로도 개설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한 12명. 12명 가지고 오프라인을 개설하면 도저히 뭐 식사 뭐 이런 것들 등록금 받아서 하더라도 비용이 막 그 지부장님들이 본인 자비로 더 해서 막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등록금 10만 원을 진행했을 경우에 충분히 개설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등록금이 막 6만 원 이렇게 너무 낮게 해버리면 오프라인 12만 원인데 온라인이 16만 원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온라인만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등록금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아버지학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10만 원 수준, 조금 더 적은 수준이 적정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만 원이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온라인 아버지학교는 기타 다른 온라인 교육하고 정말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충분하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 및 기간 및 시간은요, 이제 4에서 5주, 지부와 개설단체 협의 교회에 따라 협의 진행 가능하시고요. 한 주에 이제 2시간에서 2시간 20분, 현재 확정된 표준 진행은 2시간 20분이에요. 5주에 2시간 20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 개설하게 되면 한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본부가 벌써 5기인가요? 온라인 5기 아버지학교 오늘 첫 주차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10시 시작해가지고 12시 약간 쯤에 끝났습니다. 10시에서 한 12시 20분쯤에 끝나면 됩니다. 한 2시간, 3시간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너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게 엉덩이도 아프고 막 몸이 찌뿌둥하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20분 최대 이 정도 해주시면 은혜로운 시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설 현황을 좀 해드릴게요. 전전 모임까지는 제가 이제 막 어디 집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원수가 개설 횟수가 좀 늘어나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는 현재 24회 개설을 해서 468명이 수료했어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8기가 개설됐고 129명이 수료했습니다. 여긴 다 온라인만 포함입니다. 오프라인은 온라인만 포함입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군 가족사랑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13회가 포함되어 있고요. 부부학교 1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사랑 캠프나 부부학교 빼면 총 이제 10회 일반 토요 아버지 학교는 10회 개설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현재 미주가 한 2기까지 했고요. 근데 일본, 네팔,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해서 온라인 아버지 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아버지 학교 수료했을 때 이제 파일럿 운영할 때 이제 지원자들한테 피드백 조사를 했어요. 설문을 다양한 것들을. 근데 그중에서 이제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만족도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학교 전반적인 만족도가 어땠냐라고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45명이 이제 참여해 주셔서 45명 중에 90% 이상이 이제 좋음 이상으로 만족을 했으니까 앞으로. 매우 좋았다가 26명, 좋았다가 14명, 보통이다 4명, 나쁜 매우 나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아버지 학교도 충분히 이 비대면 상황에서 가능하시고 또 환경이 여건이 허락되신다면 인터넷 상황 같은 게 허락되신다면 충분히 이제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멀리 계신 분들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해외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인터넷 상황들이 뭐 좋으시기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인터넷 쓰다 보니까 한국 분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뭐 현지는 어렵더라도 뭐 해외에 나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온라인 아버지 학교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줌 기능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줌 기능을 숙지를 함으로써 온라인 아버지 학교 사역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온라인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게 되시는 지원자분들이 보다 이제 유연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금같이 이렇게 온라인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모임도 하고 또 이제 지부에서는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 모임이나 말씀 통독 시간을 가지는 지부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지부가 이 대면이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좀 이 결속력이 약해지는 부분들을 그래도 이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온라인을 활용함으로써 이 뭔가 지부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좀 좋은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 이 줌에 대한 기능들을 좀 아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온라인의 각 파트별 안내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파트는 크게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진행자와 또 조장, 부조장, 그리고 호스트, 이 크게 네 부류로 일단은 저희들이 좀 대표성을 띈 역할들을 좀 잡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일단 꼭 이 파트가 아니더라도 아버지 학교를 섬기시고 또 지부 안에서 온라인을 계속해서 그 외의 역할들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줌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진행자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할 뭐 기능들, 그다음에 조장, 부조장이 줌의 기능에서 꼭 숙지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호스트 내용들 이렇게 좀 나누고 마지막에 이제 기타 및 주의 사항들을 좀 돌아보면서 이 내용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진행자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행자는 사실 오프라인의 역할과 이렇게 다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의 준비부터 진행과 마무리되기까지 진행자가 많은 부분들을 이제 총괄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온라인은 교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순서별의 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타임키퍼의 역할들이 좀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약 제가 안내해드린 것처럼 3시간 정도의 총 이 시간이 오늘 모임 때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지치더라고요. 저희 체력적으로 그렇고 계속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게 힘든데 이게 계속 순서가 이제 딜레이가 되거나 늦어질 때마다 지원자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의 시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 타임키퍼의 역할들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기기적인 문제라든가 인터넷 상황에 따라서 이 교육의 환경들도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원자들에게 또 안내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교육 발생 과정에서 이 흐름이 끊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는 이 호스트나 또 조장님들과의 계속적인 좀 소통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황들을 좀 파악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장과 부조장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부조장은 좀 새로운 좀 개념으로 온라인에서 지금 역할들이 좀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장 역시 오프라인에서의 역할들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자분들이 이제 어떤 분은 이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좀 생소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익숙하신 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장님들은 이제 지원자분들에게 사전에 뭔가 연락도 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줌을 이렇게 사전에 한번 좀 접속을 하셔서 미팅을 하셔서 오디오나 뭐 비디오 기능들에 대한 기본적인 접속 방법들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또 지원자분들을 섬기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설치를 어떻게 하냐라는 분들도 또 계시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접속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도 여쭤보시기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1주차 딱 시작했을 때 지원자분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혼선을 빚지 않도록 사전에 그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좀 이런 기능들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조장님은 또 요 조장님의 역할들을 동일하게 하는데요. 이제 기계적인 결함, 인터넷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조장님이 갑자기 튕기거나 아니면 접속이 어려울 경우에 이 조장님을 대신해서 지원자를 섬기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줌이라는 회의실에 모여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모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눔을 할 때 이것이 좀 어색해 하거나 좀 뭔가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들,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장님들께서는 이제 조장님들을 도와서 이럴 때는 어떻게 나눔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지원자들의 마음들을 이끌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하는, 그래서 그 조의 분위기가 정말 은혜롭게 나눔이 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조장님도 동일하게 이런 오디오 기능들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스트인데요. 오늘 이제 저랑 김학원 국장님 또 오창욱 간사님이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이런 호스트의 역할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제가 이 교육 내용을 안내를 해드릴 때는
다른 간사님들이 이제 지원자가 들어왔을 때 이제 접속 허락을 해주고 이름도 바꿔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또 제 국장님이 뭔가를 이제 진행하실 때는 제가 계속해서 뭐 이름을 바꾸고 오디오 음소거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호스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사실 호스트가 줌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많이 훈련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위치에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호스트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각 순서마다 역할을 분담을 하면서 했던 것처럼 공동 호스트를 포함해서 약 한 명, 공동 호스트를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를 두고 총 한 두세 명 정도는 배정을 해서 이 한 기술을 운영을 해야만 원활하게 교육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중고기도 팀도 있고 또 관리팀도 있기는 한데요. 좀 표면적으로 이렇게 좀 그 교육 환경에서 좀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각 역할별에 어떤 기능들을 좀 잘 숙지해야 되는지, 이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줌의 기능 안내 중에 이제 아버지 학교 온라인 스텝을 하신다면 공통적으로 좀 그래도 숙지를 하셔야 될 내용들을 4가지 정도 좀 살펴보고 갈 텐데요. 먼저는 오디오 및 비디오 기능에 대해서, 그다음 배경화면 변경, 그다음에 본인 이름 바꾸기, 그다음에 화면 보기 옵션. 이건 이제 좀 전에 제가 아까 해드렸던 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디오 및 비디오 기능은 그러니까 활성화하기와 비활성화하기입니다. 예, 지금 다 노트북을 쓰고 계시니까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작업 스케줄러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모양, 비디오 모양, 뭐 보안, 참가자, 채팅 이게 쭉 이거를 이제 그냥 작업 스케줄러라고 제가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는 이 음소거 버튼을 마이크 버튼을 이제 쓰고 싶을 때는 이 모양으로 만들면 되고요. 내가 마이크를 쓰지 않을 때는 이 모양을 그냥 나오도록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크 지금 이제 보시면 아마 본인의 화면 아래쪽에 마이크가 다 꺼져 있을 거예요. 저를 빼고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셔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끝나면 다시 눌러서 음소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소거 상태에서 나는 좀 일시적으로 그냥 좀 말을 하고 자동으로 이제 일시적으로만 좀 말을 하고 싶다. 계속적으로 음소거 상태에서 말을 할 때만 좀 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스페이스바를 이제 무전기처럼 누른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보통은 여기 마이크 버튼,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가 되고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우스 포인트를 보시면. 근데 이제 제가 잠시 음소거를 해놓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예요.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일시적으로 음소거가 해제가 됨이라고 뜨면서 제가 일시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요. 제가 스페이스바를 떼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음소거가 되고, 예,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활성화가 되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 게요. 이 음소거가 가끔 실수를 해요. 음소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해놓고 이 개인적인 말을 하다가 이게 이제 좀 예를 들면 좀 그 독백이 갑자기 나가다 보면 이 교육에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목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위험적인 부분들은 미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비디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비디오를 좀 끄고 싶다. 그러면은 비디오 버튼을 누르시면 꺼지게 되고요. 다시 누르시면 비디오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마우스 컨트롤이 조금 귀찮으시다 그러면 이제 Alt A를 누르시면 요 단축키예요. 그래서 Alt를 누르시고 A를 누르시면 음소거가 활성화가 되고 꺼지기도 하고요. 또 Alt를 누른 상태에서 V 버튼을 누르시면 비디오가 활성화되거나 또 비활성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조금 참고를 해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 화면이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화면이 저희 집이 아니고요. 가상 배경입니다. 제 실제 방은 아니고, 이게 뭐, 아무래도 저도 이제 자택에서 미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뭐, 그런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도 하거든요. 저희 집은 또 어린 애기들이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회의 중에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좀 여러 가지 그런 방해 요소들을 좀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가상 배경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상 배경 화면은요, 이제 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왔다 갔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 이렇게 가상 배경 화면 선택이라는 요 카테고리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비디오 아이콘에서 요 우측 작은 화살표를 누르고 가상 배경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본인의 세팅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화면들도 있고 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미지를 추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요 중간, 이 화면과 요 사진 내용들 중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 추가를 하시고, 네, 여기에서 제가 미리 이제 준비해 놓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 제가 현수막 배경화면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이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요 채팅창에다가 그 배경화면 파일을 이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지금 채팅창을 보시면 요거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진행했던 방식으로 그 내용을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쪽에 작은 화살표를 누르셔서 가상 배경 화면을 선택하시고요. 이미지 추가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만 지금 이제 어려우시면 이따가 또 마치고 나서 제가 또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디오의 아이콘에서 작은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가상 배경 선택을 누르시고,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마 작은 플러스 버튼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미지 추가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가상 배경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김학영 선교사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 지금 뭔가 지금 막 배경이 조금 이제 갈라지는데 이게 이제 뒷배경의 색깔이나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좀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컴퓨터에 조금 이제 그래픽 사양이 좀 딸리거나 좀 그런 부분이 생길 때도 이게 이제 제대로 배경화면이 되지 않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같이 묻혀버리는 현상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께서 적용을 잘 하셨네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뒷배경이 좀 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흐린 그런 좀 배경이거나 이런 거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 그 배경화면에 그 혹시 요게 체크가 돼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배경화면에 보시면 이 녹색 스크린을 사용합니다라는 요 부분이 그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 체크가 돼 있으면 일단은 체크를 좀 해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좀 저희가 또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좀 이후에 한 번 더 제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PPT를 보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상 배경 화면을 누르셔서 조금 전처럼 이미지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사진을 추가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배경화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름 바꾸기는 아마 조금 전에 이제 해보셨을 거예요. 본인의 이제 화면을, 네, 윤성환 지부장님도 사진을 잘 바꾸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본인의 화면에 이제 그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마 우측에 점점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누르셔서 이제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본인의 작업 스케줄러에서 참가자를 누르면 본인이 가장 상단에 이제 위치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처럼 이 더보기를 누르셔서 이름 바꾸기를 누르시면 이름을 자연스럽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발표자랑 갤러리 보기는 아마 이제 해보셔서 잘 아실 거라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줌 기능에 대해서 진행자가 특히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기능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아버지 학교 온라인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진행자분께서 PPT를 해서 이제 전체 진행 순서들을 좀 공유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진행자가 진행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내가 못하겠으니까 호스트 쪽에서 좀 해달라고 하게 되면 이 호스트가 전체적인 거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PPT를 신경 쓰다 보면 아예 다른 쪽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진행을 하실 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이제 훈련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서 이 화면 공유를 본인이 직접 하시면서 진행하는 거를 계속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기능, 음소거랑 뭐 비디오 기능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인데 그 중에 진행자가 추가적으로 이 화면 공유 기능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화면 공유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이 화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지금 아마 이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실 거예요. 화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제 이게 보면은 요런 새로운 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창이 뜨게 되고 이 데스크탑 1번과 2번 이제 화면 1, 화면 2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거는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를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데스크탑 1번과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이트보드, 뭐 이제 애플 기계 계열의 어떤 미러링 기능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파워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이제 화면 공유를 할 때는 이제 요거를 눌러서 PPT 화면을 공유할 때는 요걸 그냥 누르시고 공유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요 데스크탑 1번을 지금 공유하고 있어서 요런 화면이 뜨는 거고요. PPT를 공유할 거면 이 PPT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한 다음에 공유를 누르면 바로 PPT 화면이 공유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PPT를 실행하지 않고 화면 공유를 누르면 여기에 화면이 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 영상이 되었던 뭐 이제 사진이 되었건 PPT가 되었건 모든 파일을 이 줌상에서 이 공유를 하려면 반드시 실행이 돼 있으셔야만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실행이 되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셔서 공유를 제가 지금 이제 눌러보면 네, 지금처럼 PPT 화면으로 공유가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PPT 화면을 보면서 진행자분께서 이 전체 교육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은 조장과 부조장님의 역할들에서 주요 기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장님과 부조장님은 지원자를 이제 섬겨야 되시기 때문에 좀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알면 좋은데요. 뭐 이제 설치를 할 줄 모르는 지원자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줌.us로 들어가셔서 그 홈페이지 줌.us를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이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뜨는데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리소스 버튼을 누르시면 그 설치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선교사님이랑 지부장님께서는 설치를 하셨다는 거는 이 경로를 통해서 설치를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제 조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PC 버전에서 설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설치 파일을 받고 나서 자동으로 이제 설치를 하면 실행이 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모바일 폰은 이제 애플 계열은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줌을 검색하셔서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쪽 계열은 이제 플레이 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셔서 줌을 검색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개는 계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다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초대 링크를 보낼 때 다음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초대를 해드렸어요. 두 가지를 좀 이제 보시면 좋은 게요. 이 하나는 이제 링크로, 그러니까 그냥 누르면은 바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밑에 이제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밑에 거를 쓰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메시지로 뭔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 링크를 받았는데 노트북으로 접속을 하려고 하니까 노트북에 카카오톡 그 카카오톡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링크를 내가 일일이 써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디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동일한 링크로 동일한 개설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링크로 들어가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 회의 아이디를 쓰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줌을 실행하면 여기에 이 참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 참가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제가 회의 중이라서 이게 안 돼 있는 건데요. 참가 버튼을 누르면 회의 아이디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10자리의 번호를 아까 보내드렸던 10자리의 번호를 입력하고 만약에 이제 암호가 있으면 그 암호도 같이 입력을 하시면 바로 거기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분들이 좀 여러 환경에 따라서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조장님들께서 지원자분들을 초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원자분들이 링크를 내가 받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링크를 다시 한번 보내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참가자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참가자 명단이 이렇게 뜨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초대를 누르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링크의 그러니까 초대 링크를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초대 링크를 복사하게 되면 링크만 복사하게 되고요. 네, 초대 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전처럼 10자리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지원자분들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할 때는 가급적 링크보다는 초대 복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PPT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화면 캡처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그 조별로 보통 이제 전체 단체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이 비대면일 경우에는 캡처 기능을 사용해서 사진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단축키가 있는데요. 윈도우 키, 쉬프트 키, S 키 요거를 이제 같이 누르시면 제가 지금 요거는 지금 제가 현재 맥북을 쓰고 있어서 요거는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 키와 쉬프트와 S 키를 누르시면 그 그 캡처 단축키입니다. 캡처 단축키인데요. 요거를 누르시면 아마 그 상단 중앙에 이 4개의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각형 캡처는 저희들이 보통 그 폴더 드래그 하듯이 이렇게 뭐 쭉 당기면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그 캡처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형 캡처는 말 그대로 이제 곡선 모양의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캡처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창 캡처라고 해서요. 본인의 화면에 이제 줌 화면이 있고 뭐 카카오톡 화면도 있고 뭐 이제 인터넷 화면도 있고 이러면 이 셋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이제 어떤 활성화된 창을 선택해서 캡처를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전체 화면은 이제 뭐 듀얼이 됐건 모니터 하나가 됐건 현재 보고 있는 전체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캡처를 하시면 이제 단체 조별 사진 대신에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줌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제가 설명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시인데요. 이제 단축키를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뭐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게 선택을 하셔서 캡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그 캡처가 클립보드에 저장됨이라는 표시가 뜨게 돼요. 그럼 요거를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캡처 및 스케치라는 그 도구가 뜨면서 내가 캡처한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자르기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대로 그냥 쓰겠다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이미지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줌에서 이제 상대방이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단축키 캡처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방법은 그 윈도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이 키를 누르시면 내 문서의 사진첩에 자동으로 이 저장이 됩니다. 네. 만약에 그 혹시 노트북 사용하시면은 이제 펑션 키를 활용을 해야 되실 수도 있어요. 그 키 하나에 두 가지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FN이라는 키를 누르셔서 같이 누르셔야 되는데요. 프린트 스크린 혹은 PRTSC라는 요런 이제 그 약식 언어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바로 그 전체 화면이 그냥 캡처가 됩니다.
예, 사실 지금 요 다음 순서는 이게 뭐 그림판을 활용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의 내용을 나중에 이 강의안을 보내드릴게요. 요걸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은 윈도우 키와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셔서 캡처를 하면 그 캡처 파일이 사진첩에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된다. 요거를 나중에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스트에 대해서 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름 바꾸기는 모두가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호스트랑 공동 호스트는 이름을 이제 타인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바꾸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소회의실을 운영할 때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요 순서부터는 제가 이제 또 실시간 화면으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호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분들을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본인의 이름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스트나 이제 공동 호스트가 지원자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조별로 미리 저희들이 조 편성이 돼 있는 그 조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이제 어떻게 이제 바꾸냐면 1조에 뭐 홍길동, 김철수가 이제 배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름 앞에 항상 1조 홍길동, 1조 김철수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놓습니다. 그럼 이제 1조 조장님도 1조장 뭐 이제 김학영 선교사님께서 1조장이면 1조장 김학영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요 예시로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모니터를 1조 김성무 모니터 제가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1조 김현준 모니터. 네, 이렇게 이제 바꾸고, 뭐, 예를 들어서 윤성환 지부장님께서 이제 1조 조장입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1조장 윤성환. 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소회의실이 나올 거예요. 소회의실을 이제 이 이름 바꾸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들이 조별 나눔을 위해서 소회의실 배정을 위해서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회의실을 누르면 이렇게 소회의실 만들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제 조가 배치가 다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할당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예시안으로 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지만 그냥 하나의 조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수에 뭐 4개면은 뭐 4개의 방을 만들 수 있고, 뭐 2개의 방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호스트가 지정하면 되고, 수동으로 할당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기를 하면, 여기 이제 회의실 1이라고 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회의실 1이고, 저희들이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1조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당을 누르면, 이제 만약에 조 배정이 그냥 들어온 이름으로 해버리면 저희가 일일이 그 조 배치표를 보면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으면 1조가 상단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1조는 쉽게 그냥 체크를 하기만 하면 이렇게 1조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스트나 이제 공동 호스트가 지원자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름 바꾸기를 제일 먼저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이대로 이제 회의실을 열어버리면 안 되고요. 여기 밑에 이제 옵션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체크 해제해 놓고요. 그다음에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은 혹시나 이제 배정 과정에서 2조에 가셔야 될 분이 1조로 잘못 갔는데 만약에 체크가 해제가 되면 이분은 아예 이 줌 회의방을 아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놓으면 호스트가 임의적으로 다시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이제 조배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할당된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합니다를 체크를 해두시면 만약에 이걸 꺼놓으시면은 모든 지원자에게
참여할 거냐라는 선택 메시지가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체크를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진행한 상에서 뭐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나눔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시간을 여기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회의실을 닫은 후 카운트다운은 이제 타이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0초, 15초, 30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활성화를 했다. 그러면은 15분 플러스 60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분 지나고 나서 이제 회의실을 닫으면 60초 카운트가 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회의실을 열기를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배정된 분들이 자동으로 쑥쑥쑥 넘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PPT 내용들이 그대로 있는데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소회의실을 만들어 보는 부분들을 좀 실제로 실시간으로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외에 비디오 추천이나 추천 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제가 지부장님을 신고하기 전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제 발표자이기 때문에 이 호스트가 뭐 전체 나눔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윤성한 형제님 몇 주에 윤성한 형제님 나눔 하시겠습니다 하면은 호스트가 이 점점점을 눌러서 요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추천 취소를 다시 누르고 그 다음에 김학영 형제님 다시 전체 나눔 초대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다시 추천 추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우측에 추천 교체를 누르시면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진행자를 다시 추천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자와 인터뷰 하시는 분이 이제 패널식으로 해서 실제로 지원자분들이 참석했을 때 뭔가 주고받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기능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면에 가깝게 이 줌이 구현을 하려고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기타 및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카메라 앵글을 좀 잘 조정하면 좋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화면이 얼굴이 이만큼 가까이 해서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들로 앵글을 잡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딱 정중앙의 센터에 맞춰서 이렇게 위치를 딱 잡아서 진행하는 게 매우 이제 좀 그 지원자분들이 보시기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반드시 비디오를 오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가족이 누가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비디오나 오디오를 꺼주시고 모든 세팅이 완료됐을 때 비디오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 화울링 문제더라고요. 이제 같은 공간에 같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화울링이 뜨게 되는데 반드시 이어폰을 사용을 하셔서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울리는 그런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수가 있더라도 좀 차분하게 침착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간의 소통은 이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은데 저희 오늘 이제 계속 그 줌의 채팅창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때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그 모두가 보는 상황에서 카톡 이제 그 메시지를 올려버리면 이 지원자분들이 교육 중에 갑자기 채팅 내용을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내부적으로 소통해야 될 내용들은 가급적이면은 메신저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위해서 화면 기록은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좀 이제 스태프분들 대상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기록을 했는데, 이제 해외의 상황들이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이런 데는 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제 또
공개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기록은 하되 저희가 뭐 공개에 대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참관자의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 그래서 지원자가 뭐 12명 정도 들어왔는데 뭐 스텝이 한 30명이 들어오면 약간 이제 지원자분들이 그 위화감을 좀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인원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지원자분들이 교육을 할 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장로님께서 마무리 해주시고 오늘 시간을 이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어, 질문도 좀 하시라 그러지, 혹시? 아까 그 강의 때 몇 가지 좀 질문 좀 해주셔서 또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후 시간이나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좀 괜찮으셨어요? 예,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따라갈 수 이렇게.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합니다. 네, 자꾸만 해보시면 괜찮을까요? 저도 뭐 계속 몇 번을 들어도 또 막상 해보면 또 안 되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아유, 전 이렇게 주민이니까 그래도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서 또 서로 인사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또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애쓰셨고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아까 말했지만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부모도 계속 얘기하시고 또 필요한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요청하시면 이렇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 사무국에서 김현준 간사가 해외의 파트를 이렇게 맡아서 이제 할 테니까 이런 일들을 좀 더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서 좀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어, 현장에서 계시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고립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뭐 다른 분들하고는 많은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아버지 학교하고 좀 그런 게 있을 텐데 항상 분배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한번 가시기 전에 한번 이제 사무국에 한번 나오셔서 한번 또 같이 한번 밥도 먹고 또 교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세 번째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분들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근황도 나누고 또 기도하며 또 온라인 이 아버지 학교에 대한 그런 정보, 또 새로운 지식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학교에 대한 사명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도 큰 도움이 돼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변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많은 그런 상실을 또 상처를 이렇게 또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이어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분들의 삶과 또 가정을 또 동역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모든 어떤 사역이 순적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건강, 이분들의 사는 가족들, 또 섬기는 사역지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또 한국에서 많은 일정들을 이렇게 어, 소화할 때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 격려가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비전을 새롭게 하는 또 영적으로도 재충전되고 육체적으로도 또 큰 안식을 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에도 함께하지 못한 그런 많은 분들 다음 기회에 꼭 함께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준비한 우리 김원 국장 그리고 김현준 간사, 우창훈 간사, 또 김동수 간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애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애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학교가 더욱더욱 뿌리를 잘 내려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창조 사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